우리나라 공군의 전투기 최초 도입은 뭡니까? 그 영화에서도 몇 번 잘 보셨잖아요. 무스탕이라고. 무스탕.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한테 요구한 거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냥 처음부터 그냥 슈팅 스타 주세요. 에?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제트 전투기는 F-86 F 세이버를 이제 인수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는 예. F4 팬터 이게 그 다음 기종입니까? 아 중간에 또 있어요. 또 있어. 예.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 이게 갈 길이 멀구나. 보급용 전투기. 초음속인데 보급용. 아 진짜 보급용. 이렇게 막 줄 수 있는 거 부담 없이. 그게 F-5A 프리덤 파이터. 이 북한 공군이 이제 미그 21에 이제 눈독을 들이면서 이거는 21을 상대할 수 있는 전투기가 F4 팬텀이죠. 야 여기서 드디어 F4 팬텀이 나오게 되는 겁니까? 이 미그 23이라는 또 신형 전투기들이 등장해요. 소위 중동전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견제하려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개량된 팬텀이 필요한 거지. 그게 이제 F4E 팬텀. 그래서 현재 20여 대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제 72년까지는 그 F4D 팬텀의 무상 군사 원조로 이제 한 개 대대를 더 증설을 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주문을 넣지. 좀 더 개량형 팬텀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데,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보니까 베트남전에 우리가 이제 그 성과가 있잖아요. 어떤 미국을 보조했던. 네네. 근데 인정을 받은 거죠. 잘하거든. 네,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걸 주면은 잘 사용할 것 같다. 한반도에서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 발휘는 이게 꼭 필요하다. 네네. 대신 여기 돈 있냐? 여기 돈 있냐? 그때만 해도 아니 없어 미안해. 그때만 해도 경제 발전을 막 이제 불이 붙기 직전이잖아요. 직전이라고. 연탄에 불 붙일 때. 네, 막 불이 이렇게 가스라이터 할 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내가 줄 수 있는데 그 너희들 돈 없지. 그럼 내가 외상으로. 외상으로. 그것도 돈을 빌려줄 테니까 나중에 갚어.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FMS라고 이제 하는데 그 제도가 미국의 그 판매 방식이 일단은 이제 돈을 빌려주는 형식의 서류상으로. 그러면 우리한테 돈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미국 정부가 해당되는 그 정부가 관청이 그 제조사 맥도날드 더글라스에다가 이제 야 돈 이거 한국 건데 내가 대신 내주는 거야. 좀 내줄게. 만들어서 보내줘. 그래서 이제 77년도에 최초의 그 F4E 팬텀이 들어오죠. 아니 당시에 이 방위성금도 걷어서 전투기 도입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기존에 그 D형이 있어요. 네. D형을 한 5대 또 사는 것도 있어. 그건 방위성 그거고. D형이 방위성금이고 그것도 E가 아니고. 그건 그거대로 우리가 또 그냥 우리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돈을 주죠. 다 납부를 하지. 그래서 우리 거로 만들지. 네네네. 그건 주고. 그래서 그 F4E 그 돈은 좀 갚았습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죠. 그건 이제 할부의 할부 일종 개념이. 그러니까 현재로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당연히 갚았겠죠. 이거 뭐 예전에 갚았죠. 제 기억으로는 전두환 때 다 이미 갚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두환 시절 때 80년대. 네, 드디어 F4E가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사용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1977년도에 이제 1호기, 2호기 들어오잖아요. 인수를 계속 받잖아요. 78년도에도 받고.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78년, 9년 계속 연이어서 80년도까지 받아요. 네. 그래서 37대에 발주한 게. 37대. 네. 근데 이거는 기존에 먼저 받았던 무상 군사원조로 받았던 F4D 팬텀은 중고기를 받은 거고. 그러면은 F4E는 드디어 신빙 새 거를 받게 됩니까? 언박싱. 그렇죠. 근데 뭐 참 그 전투기가 아직도 수원 기지에서. 그러니까 미국 공장에 미국의 맥도날드 더글라스 세인트루이스 공장 기준으로 해서 77년도에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한 77년도에 막 만들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게 아직 좀 수원 기지에서 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은 뭐 세월의 흐름을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 뭐 70년대 후반이지 않습니까? 77년도에 뭐 하고 계셨어요? 저 이제 좀 뛰려고 하고 있었나? 저 학교 다녔어요. 중고등학교. 예. 그때 최첨 다녔어 그게. 그래서 이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F4E 팬텀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흔하게 공개 안 했어. 잘 안 보여줬어. 귀하니까. 그러면서 그게 이제 본격
그 F4E 팬텀이 본격 가동되고 막 훈련도 자주 나타나고 했던 거는 80년대. 80년대. 네. 그래서 상당히 귀한 그 전력 전투기였죠. 근데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신규 이렇게 발주, 우리가 외상이지만은 우리가 사겠다. 이거를 달라.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이 이제 최초에 우리가 뭐 일종의 뭐 FX 사업이라 할 수도 있죠. 최초에 뭐 그 이후에 뭐 90년대 사업들은 뭐 경쟁들을 붙이고 했는데 그때는 그냥 딱 물건을 지목해서 적어주세요. 저 전투기 주세요. 저 외상으로 저 할부로 끊을게요. 그럼 또 주고. 미국은 당연히 이제 정책이 있으니까. 신용이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은 또 이제 그게 뭐 여러 가지 우리 뭐 베트남전 성과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조건도 있지만은 또 군사력을 일정 부분 한반도에 증강을 시켜야 되니까. 동맹국이니까. 자, 그러면은 얼마 전까지도 대한민국 공군에서 계속 사고가 있었던 F5E. 이거는 그럼 팬텀 뒤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아니 동시에 들어오죠. 거기에 좀 가려져 있지. 가려져 있네. 우리가 또 팬텀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못했어요. 최초에 우리가 조종사 해당되는 전투기 조종사 양성, 교관 조종사 양성을 위해서 74년도에 이제 우리가 파미 미국에 보내죠. 양성 훈련에? 그 이제 조종사를 파견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어떤 그 조종사, 그 당시 교관 조종사가 이제 지난번 돌아가신 그 예전 그 참모총장 김옥래, 그분도 가셨고, 그래서 지금의 뭐 참모총장 몇 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교관 조종사로서 이제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게 74년도 1900. 그거는 이제 F5E죠. 먼저 번에 A하고는 이제 다른 비행기죠. 그러니까. 왜냐? F5E는 레이더가 있어, 레이더. 비록 성능은 떨어지지만은 레이더가 장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비행 성능이 좀 더 향상이 되죠. 엔진도 좀 업그레이드 되고. 근데 그것이 아직도 또 수원기지, 강릉기지에서 그때 도입 방식은 똑같이 유상 군사 원조라고 해서 역시 그것도 외상, 할부. 유상 군사 원조. 이건 돈을 내야 돼. 그러면서 할부, 외상. 갚는 거죠, 이게. 그렇죠. 연도별로 이제 이렇게 돈을 이제 지불하는 거죠. 그것도 다 전두환 시절에 다 갚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50대 거의 다 끝나가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력과 비교를 하셔야 돼요. 우리 경제 발전과 정비를 해보면은 전투기 도입사도 그렇고 거의 같이. 어쩔 수 없죠. 같이 발전하는 거. 돈 없이는 저 어릴 때 이 아카데미 이 비싼 전투기 못 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우리 피디님 뭐 말씀 도중에 뭐 프라모델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프라모델도 크면은 비싸. 항상 비쌌어요. 이게 그 사이즈 커지면 비싸. 조그만 건 쌌다니까요. 500원짜리도 있었고. 근데 뭐 여담이지만은 또 그 중에서도 그 F4D나 F4E 팬텀 그 프라모델 그게 만들어면 멋있긴 했었어요. 끔찍한 것들. 맞습니다. 자, 그래서 F5E 그리고 F4E가 들어옴에 따라 이 공군력이 굉장히 확대되게 됐네요. 전투기 전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면서 전투 비행단이 막 생기죠, 막. 급상승력. 막 이게 이 그래프로 따지면 이제 급상승하는 시기죠. 늘어나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런 전투기 면허 생산 안 합니까? 그 영향이 있었죠, 사실. 그 일본에 영향을 이제 받죠. 그 아까 피디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이제 F4E 팬텀도 면허 생산하고, 근데 우리는 능력이 안 돼, 기반이 없어. 그렇다고 안 할 것도 아니고, 어떤 미래를 바라보면 우리도 언젠가 해야 되고, 전투기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자체 만들어야 되는 그 목표를 세우죠. 그게 이제 75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대만도 전투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면허 생산이에요, 아니면 자국 생산이에요? 그 당시는 대만이 이제 최초의 면허 생산이죠. 대만 역시. 그게 기종이 F5EF. EF. 이제 미국이 아까 우리 처음에 F5A 보급 전투기했죠. 이게 또 제2의 보급 전투기라. 지들은 사용 안 하면서. EF가. 마구 뿌리려고. 근데 레이더를 넣어준 거지. 레이더를 넣어줄게. 그것도 좀 성능이 떨어지는 걸로.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2의 보급형으로 이제 뿌리기 시작해서. 면허 생산은 이번에는 우방국, 동맹국 중에서 이제 최상위 국가? 아니죠. 그 밑에 등급. 바로 밑에. 뭐 한 1.5 정도 등급. 1등급이 아니라. 최상위 국가는 어디였습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서독, 일본, 뭐 호주죠. 여전히 전통적으로 뭐 캐나다 이런다. 거기다 대만도 끼고. 대만이 이제 애매모호한 게 1.5. 그럼 대한민국은 2입니까? 그 당시에는 2로 봐야죠. 2. 당시에는 2였구나. 지금이야 이제 뭐 상승을 많이 했죠. 1로. 네네네. 그래서 이제 대만이 먼저 F5EF를 이제 대량 면허 생산에 들어가죠.
그러면 대한민국은요? 그 옆에서 보니까 쟤도 원래 만들고 있는데 얘도 만들어? 우리도 북한도 보유수가 많은데 우리도 뭐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우리도 좀 면허 생산하게 해줘. 요청을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정권이 소위 그 대통령님이 네. 이승만 대통령 때는 또 우리가 그 당시에 또 F-82라는 걸 좀 이렇게 앞서가는 기종을 요구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또 그 당시에 그 F-16을 요구해요. 최첨단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개발도 다 안 끝난 F-16을 좀 면허 생산하게 해달라. 그런데 그 당시 미국의 카터 정부잖아요. 네네. 70년대 중반이니까 네네.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카터랑은 또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외형상으로 알려진 거는 카터 정부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모든 걸 다 거절당한다. 그다음에 기종이 너무 앞서갔다 하기는 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이렇게 발굴되는 자료들이 있어요. 미국 내부의 자료들이 이제 공개되는 게 있는데 네네. 우리 또 공군에서 또 가서 이렇게 많이 조사하신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제 잘못 알려진 게 그런 그 관계가 아니라 네. 한국의 역시 능력을 보는 거예요. 경제력, 기술력, 경제력과 기술력이잖아. 네네. 과연 얘네들이 이걸 만들 수 있겠어? 조립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면허 생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등급이 이것도 단순 조립이 있고 일부 부품이나 뭐 엔진을 면허 생산 또 어떻게 만들어서 껴넣는 것도 있고 단계별로 이제 면허 생산의 조건이 있거든. 네네. 근데 한국이 그 당시 75년, 6년, 7년도에는 그것조차도 못 한다는 거지. 그 자동차가 네. 대한민국 최초의 자동차가 뭐죠? 포니원. 포니원 겨우 만들까 말까 하던 시절인데. 네. 76년, 7년이면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냉정하게 보니까 이게 아직 저 대만보다는 기반이 없어. 좀 더 시간을 늦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게 앞서 기종을 더 최신 기종의 F-16을 자꾸 얘기해? 말도 안 되겠다. 일단 이 미국에서는 이제 평가를 다시 하는 거죠. 여러 차례 평가를 또 해요. 그 옛날 그 40년대 후반처럼. 다시. 보니까 기반이 아직 모자라. 뭐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반이 있어서 좀 조립을 제대로 하는데, 그래서 한국은 좀 늦추자. 그 늦추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그 전투기는 다 외상으로 이제 판매하는 거, 그거는 다 주고, 그거 끝나는 시점, 다 도입이 된 이제 전달한 시점에 면허 생산권을 주자. 그것도 기종을 F5EF. F-16이 아니고. 당연히 이제 그건 거절. 당연히 안 되겠죠. 기술력이 안 되니까 우리가. 안 되죠. 기반도 안 되고. 그거를 면밀히 미국에서 이제 평가하고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뭐 카터 정부하고 박정희 대통령 그 정권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뭐 거절한 거다. 그건 아니고. 그냥 차례대로 미국은 계획을 세우고 차례대로 딱 시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1982년도 9월 달에 제공호가 이제 최초 1호기가 탄생되는 시점이 그렇게 해서 바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직도입하는 거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86년도에 다 끝나죠. 그 제공호로 하는 F5EF. 그거는 이제 앞에 K자가 붙죠. 면허 생산한 거라서. 면허 생산한 거는 다 K자가 붙어요. 네네. 그리고 뭐 미국한테 주문할 때 우리가 뭐 성능을 좀 달리 해달라 하면은 그 뒤로 붙어. 뒤로 붙고. 뒤로 붙고. 그러니까 F-15K 뒤에 붙는 건 성능을 좀 개발 요구를 좀 해서 만드는 거고. 그리고 KF-16처럼 K가 앞에 붙는 거는 면허 생산. 그런데 F-35A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그대로 그냥 최첨단의 스텔스니까 그대로 주는 대로 야 이게 막 벌벌 떨면서 받아서 야 주변에 보안 유지 벌벌 떨면서. 근데 워낙 뭐 미국이 그거는 이제 철저하게 보안 유지 때문에 뭐 수리도 힘들고. 근데 이제 뭐 여담이지만은 최근에 올해 2022년 9월 기준으로 일본은 그게 좀 풀렸어요. 뭐가 풀렸나요? 일본은 언론 인터뷰도 시켜. 그 대대장들. 그래서 다 인터뷰했어. 그리고 에어쇼에 일본 조종사가 조종하는 그 F-35 가지고 기동 시범을 해. 그게 9월 달부터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통과 비행이잖아. 그리고 해당되는 그 지휘관들 뭐 누군지도 몰라. 공개 안 하잖아. 그런 차이점이 아직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게 다 이렇게 전투기 역사나 그런 나라 운영별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차이점을 이렇게 두는 게 있죠. 세세한 게. 자, 그러면은 F5EF의 면허 생산을 하게 됐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KF-16 면허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대한민국 공군의 최초의 F-X 사업이라고 이제 명칭이 붙어서 나온 우리의 예산, 우리의 돈으로 사오는 거죠. 결국 면허 생산을 했는데 우리의 돈으로 이제 뭐 외상도 아니고
떻게 야 우리가 이렇게 돈 있어 이 물건 팔어 근데 면허 생산할게 우리 사천 공장에서 만들게 했던 게 이제 그 KF-16이죠. 그 시작이 이제 역사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공군의 전투기 획득사가 방법이나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이 달라지죠.